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안녕하세요, 김동민입니다. 코딩 첫걸음 필수 완성 세 번째 강의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변수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실제로 코드도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점점 이제 누적해가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벽에 막히지 않으세요. 계속 처음으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앞에 게 기억이 안 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계속 복습을 해가면서 학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변수의 활용. 변수는 variable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면서 의미 있는 이름을 가진 메모리 공간입니다. 우리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정의 한번 받고 이 페이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자, 데이터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age라는 변수의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36이라는 데이터를 할당해서 age라는 걸 이제 우리는 변수로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용어를 정리하는 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선언은 뭐냐면 방금 얘기한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나는 age는 36이라는 값을 가진 변수로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할당은 해당 식별자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넣는 거. 정확히 말하면 선언과 할당을 좀 포함한 개념이죠. age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36이라는 값을 넣겠다라는 것.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화. 위에 두 가정을 처음 진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것. 사실 이건 파이썬에서는 별로 구분을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의 선언과 할당입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형태의 변수에 스네이크 케이스 기억나시나요?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언더바로 연결된 변수들을 말을 했었죠. 식별자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me, lis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스네이크 케이스 형태의 변수의 할당 연산자 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할당합니다. age는 36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rint age라고 하면 36이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print age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의 출력값은 age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age라는 문자열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쌍따옴표로 감싸는 순간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변수의 활용입니다. 자, 선언 및 할당을 완료한 변수의 연산자를 이용해서 특정한 연산을 진행을 합니다. age는 36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print age 플러스 1. age라는 값은 36이니까 사실상 이거는 print 36 더하기 1을 하라라는 겁니다. 36이라는 숫자 그리고 1이라는 숫자 합쳐서 37이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age 36, print age-1이라고 하면 36 빼기 1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36 빼기 1이니까 35가 출력이 될 것이고, 자, age 36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러면 36을 2로 나눠서 18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print age는 36, age 곱하기 2 하면 36 곱하기 2, 그래서 72가 출력이 될 것이고요. 자, age를 age로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36 나누기 36이니까 1이 출력이 되게 되겠고, age 곱하기 3, age, 그럼 36 곱하기 36, 암산한 건 아니고요. 그냥 1296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수를 활용해서 변수를 마치 숫자 자료형처럼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수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 정답 보지 말고요. 이미 보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스스로 코드를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짜셨나요? 자, 프린트 한 변의 길이가 6m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러면 부피 나오겠죠. 당연히 이것도 결과값은 216이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코드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7m인 정육면체를 구하는 걸로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이 변수도 바꿔야 되고 이 변수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하나씩 다 바꿔야만 결과값이 바뀌게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코드를 짤 때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은 6
6이니까 방금 썼던 코드처럼 프린트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했지만 만약에 이게 7로 바뀌게 된다면 아까 짜놨던 그 프린트 여기서 이걸 다 7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보시는 이 코드처럼 랭스를 6이라고 딱 변수를 지정을 해놓고 선언과 할당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프린트 부피는 랭스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놨다면 이 랭스 값을 그냥 7로 단순히 이것만 바꿔주면 7의 세제곱으로 바뀌면서 결과값은 정확하게 부피가 구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를 활용을 해야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신 타이밍은 아닌 건 맞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는 것 여기까지 집중을 하신 게 맞지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건 얻을 수 있는 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변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아까 처음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내가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다시 그 코드를 봤을 때도 이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변수를 확정을 해놨구나, 이 변수가 의미하는 건 이거구나 라는 걸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문제, 가로 6m, 세로 4m, 높이 3m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수를 length, width, height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라 A, B, C라고 그냥 단순히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6, 4, 3이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부피 A 곱하기 B 곱하기 C 하면 당연히 출력값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봤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한 달 뒤에 보면.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본다면 당연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석으로 달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A는 뭐고요? B는 뭐고요? C는 뭡니다. 라고 달아놓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애초에 그냥 length, width, height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길이고 이건 누가 봐도 가로, 세로 그리고 이거는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야 다른 사람, 본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조금 코드를 읽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코드를 짤 때, 이 코딩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열심히 코드를 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구나,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나도 앞으로 이렇게 짜봐야겠다, 아니면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비교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짜놓은 코드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수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로만 되어 있다면 그 코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코드를 짤 때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변수를 선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친절하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친절하고 내가 나중에 봤을 때 나 스스로에게도 친절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가로 6, 세로 4, 높이 3m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length, width, height로 해놓고 부피는 length 곱하기 width 곱하기 height입니다. 그러면 6 곱하기 4 곱하기 3, 정답은 72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부피는 72, 부피로 쌍따옴표로 쌓여져 있는 부피 땡땡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구분하고 length와 width, height 곱하기 해서 72, 그래서 출력값이 부피 땡땡 7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